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모든 것, 건강학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잡곡밥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잡곡밥을 잘못 드시면 신장이 망가지고 통풍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서울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잡곡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의 요산 수치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잘못된 방식으로 잡곡을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45세 회사원 김준수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7가지 잡곡을 넣은 잡곡밥을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심한 통풍이 와서 한동안 걷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잡곡을 제대로 불리지도 않고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잡곡은 불리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미는 최소 8시간, 검은 콩은 12시간 이상 불려야 해요. 불리지 않은 잡곡은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잡곡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40대는 백미 70%의 잡곡 30%, 50대는 80대 20, 60대 이후에는 85대 15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52세 주부 이영미 씨의 경우는 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불리는 과정 없이 잡곡밥을 지어 먹다가 심한 소화장애가 왔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바른 방법으로 잡곡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큰 고생을 하셨죠. 최근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잡곡의 과다 섭취는 신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이때 과다한 잡곡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잡곡밥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현미나 찹쌀 위주로 드시고 점심에는 활동량을 고려해서 잡곡의 양을 조절하세요. 저녁에는 소화가 쉽고 가벼운 잡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체질별로 피해야 할 잡곡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거친 잡곡은 피하시고 현미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이 많은 잡곡을 제한하고 통풍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잡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잡곡밥을 위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쌀 2컵에 잡곡 2분의 1컵 정도를 넣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잡곡은 충분히 불린 상태여야 하고 물의 양도 잡곡의 종류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잡곡밥을 먹고 나서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잡곡의 양을 줄여보세요. 옆구리가 자주 아프거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 관절이 아프거나 붓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곡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씨앗의 상태도 잘 보셔야 합니다. 윤기가 있고 크기가 고른 것을 선택하세요. 보관할 때는 습기와 햇빛을 피해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 반찬도 추천해드립니다.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는 생선구이나 계란찜 그리고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청국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오늘은 40세 이후 잡곡밥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령대별로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미영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TV에서 봤던 잡곡의 효능에 매료되어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잡곡을 밥에 넣어 먹었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심한 관절통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 통풍 초기 증상이었다고 해요. 50대 후반의 박상철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리는 과정 없이 바로 밥을 지었고 때로는 딱딱한 상태로 드시기도 했죠. 결국 심한 소화장애와 함께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60대의 이명숙 씨는 평생 잡곡밥만 고집했던 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른 채 젊었을 때와 같은 비율로 잡곡을 섭취했죠. 결국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왔고 회복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회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계적 접근이었죠. 처음에는 백미 위주로 시작해서 천천히 잡곡의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또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잡곡을 선택했고 올바른 분리기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각각의 잡곡이 가진 특성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미는 가장 기본적인 잡곡이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드시 8시간 이상 불려야 하며 처음 드시는 분은 백미와 7대3 비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0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12시간 이상 불리고 삶은 후에 밥을 하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율무는 통풍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과다 섭취 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2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4시간 이상 불려야 합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전 6시간 이상 불리고 한번 삶아서 사용하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장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 수확한 기장은 반드시 식초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체질별 맞춤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약한 체질이신 분들은 이런 순서로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현미만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갓 도정한 현미로요. 2주 정도 지나서 소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찹쌀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엔 차조, 수수 순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신장이 약한 체질이신 분들은 단백질이 너무 많은 잡곡은 피해야 합니다. 검은 콩, 팥 등은 최소화하고 대신 귀리나 현미 위주로 드세요. 맵기 잡곡의 양을 1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체질이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잡곡을 피해야 합니다. 율무, 검은 콩 등은 제한하고 차조나 수수 위주로 드세요.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 먹어보는 잡곡은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특히 메밀, 기장 등은 알레르기 반응이 잦은 편입니다. 새로운 잡곡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살피세요.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60대 여성분의 경우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1주차 백미 90% 현미 10%, 2주차 백미 85% 현미 15%, 3주차 백미 80% 현미 15% 찹쌀 5%, 4주차 백미 75% 현미 15% 찹쌀 5% 차조 5%.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잡곡에 불리는 시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셨거든요. 현미 8시간 이상, 검은 콩 12시간 이상, 율무 4시간 이상, 팥 6시간 이상, 기장 3시간 이상, 수수 4시간 이상, 차조 3시간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내 온도예요. 여름철에는 이 시간보다 30분 정도 줄여도 되지만 겨울철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불려야 합니다. 잡곡밥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첫째, 불리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줄였다. 둘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섭취했다. 셋째, 자신의 체질이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신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셨죠. 잡곡밥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40세 이후에는 특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잡곡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